회사원, 공무원, 대기업에 고용된 사장과 임원, 자영업자. 저도 자영업자거든요. 저희는 자유인이 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네, 돈과 인생의 비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감탄을 하면서 읽었어요. 저희가 성공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핵심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진짜 대부호도 정말 그 핵심을 딱딱딱 설명을 해주는 거 더하기 되게 친근한 말투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책은 진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자유인과 부자유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저희가 뭐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많이 꿈꾸는데 이분이 정의한 자유인과 부자유인이 정확히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은 자신이 취한 태도로 결정된다.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재능은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도가 내가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면요, 재능은 알아서 내 개발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우리는 태도만 올바르게 가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자유인과 부자유인이다. 자유인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독립해 누구의 원조도 받지 않는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산다. 그런데 부자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남이 시키는 것을 하며 부모나 형제나 지인이나 회사나 나라나 뭐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겠지라는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질문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정의한 자유인과 부자인의 직업군은 어떻게 되나? 굉장히 명료하게 나왔어요. 자, 부자유인, 회사원, 공무원, 대기업에 고용된 사장과 임원, 자영업자, 저도 자영업자거든요. 네, 중소기업 경영자, 그 다음 자유업인데요.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그 다음 보통의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여기선 보통이에요. 보통의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그럼 자유인은 무엇이나 인기 있는 레스토랑 상점의 주인, 인세가 들어오는 작가, 화가, 예술가, 특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 주택가 토지에서 임대 수입을 얻는 사람, 유명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주식 채권 저축의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사람인데요. 왜 자영업과 그러면 이 아까 인기 있는 레스토랑 상점 주인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까지 계속 일만 해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대에 처음에 쇼핑몰을 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한 게 하루에 2시간밖에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촬영하고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고 그 다음 그걸 업데이트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택배 싸고 세금 정리하고 그 외의 것들 뭐 마케팅까지도 혼자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매출을 키워서 이 일을 대체할 인력을 넣어야 되는데 볼륨 키우기까지 버티는 힘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되게 지쳐요. 그래서 이분이 해결책을 냈어요. 그러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인기 있는 레스토랑의 상점의 주인은요,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미 그 매출의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다른 매니저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또한 이거는 지점을 낼 수 있어요. 네,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그럼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네,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셨거든요. 보니까 유튜브, 네, 저 유튜버도 사실은 퍼가 제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퍼는요, 내가 사업을 할 때 퍼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의사들도 내가 진료하지 않으면 수익이 생기지 않고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러한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더 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자유인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나 최근엔 이제 주식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저도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회사원인데 내가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끝나고 회계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러 이렇게 자기 개발하러 다니는데 그 시간을 줄이고 여기서 얘기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회사원으로 일하는 기간을 가능하게 짧게 하고 그 보수를 모두 저축해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떠한 불로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자영업자인데 사업의 길은 가시밭길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너도 나도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거를 인지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 핑크빛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가슴 아팠던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자유인 가운데서도 사실은 자영업자가 가장 자유인에서 먼 사람들이라네. 자영업을 하면 격리, 광고, 총무, 전화 받는 것까지 모두 잡무를 해야 되고 일이 더 많이 수주하려고 해도 혼자는 한계가 있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고객을 찾거나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지만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물건을 파는 것만 해당될 뿐이라네. 휴일에도 머릿속에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제대로 쉴 수 없지. 그래서 자영업자가 진짜 쉴 수 있는 시간은 죽어서 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가 자유인이 되겠다고 선택하면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자영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중소기업 사장들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런 고충이 있고 그건 역시도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 인지하셔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자신이 살아갈 삶의 유형을 결정하라고 해요. 결정하라. 네, 저희는 자유인이 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게리 씨가 또 한 번의 시험을 줍니다. 세일즈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날인데요. 갑자기 여기 보면요. 상자 수십 개에 그냥 평범한 전구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서 또 팔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팔면 되겠다고 했는데 나는 가지 않고 혼자서 이걸 다 팔아와라. 가격도 알아서 해라. 원가는 1달러니까 나에게 1달러, 한 개당 1달러만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또 자동차에 다 실어서 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전구가 무려 1000개였네요. 네. 또 1000개의 전구를 팔아야 되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들이 뭐 안 산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날 밤에 자동차에서 생각을 하다가 획기적인 방법이 또 하나 필요해. 이렇게 해서 그 획기적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집에 전구를 무료로 갈아 끼워 드립니다. 그래서 전구 자체만 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무료로 갈아 끼워드리면 하나씩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시면 테라스나 또 이런 데를 갈아주는데요. 그때 이제 한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해서 갈아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구를 이제 갈아주고 드디어 첫 손님이죠. 팔았는데 이 할머니의 이제 전구를 갈아주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 팔아야 될 전구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시니까 이분이 앉아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고맙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맞다. 우리 옆집의 할머니도 전구 갈아야 된대. 그 옆집도 해서 이분은 한 명의 손님을 만났지만 전구를 아주 순식간에 수월하게 그 노인분들 있는 곳에 가서 다 갈아 끼워주게 되면서 2차 시험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한 거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바로 서비스를 팔면 기쁨을 얻는다고요. 그 다음 이 세일즈에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일즈라네 해서 이 또 게리 씨가 혼다캔을 단계별대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테스트도 사실은 책에 나와요. 그냥 무인도에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때는 진짜 원망했어요. 밤에도 안 왔어요. 밤에도 오지 않고 막 파도 있고 깜깜한데도 그냥 무인도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아주 스파르타식 훈련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다른 부 마인드를 심어주는 책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오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화입니다. 자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이라네. 그래서 저도 역시 이 시각화를 통해서 아침마다 제 미래를 상상하고 이제 현재를 굉장히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시각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걸 프린트해서 비전 보드에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보면요, 내가 무의식 중에 이게 계속 쌓여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부자라는 생각이 결국 부자를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돈의 속성, 그 책에서도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 부자로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힐러 시청자님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부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부 마인드셋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